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9위를 공개합니다. 절벽에 숨은 모모. 이번 특종은요,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가운데? 저거는 인공 구조물인데 완전히 누가 봐도. 자연이 만들어놓은 절벽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인공적인 구조물.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이 신비한 유적은 현저로 페리갈라, 일명 요정의 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리갈라는 무려 300m 높이의 절벽의 위치,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야 300m 위까지 저 돌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졌다가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아니죠. 땅에 지은 게 네. 올라간 거죠. 지층의 영향으로? 지층의 영향으로 막 부딪히고 융기하고 뭐 이러면서. 저 정도 지각 운동이면은 몇억 년 전에 발생을 했을 텐데 이게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는 그런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저걸 누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짓냐고. 그 땅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 페리갈라는 워낙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마저 파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갈라를 누가 만들었으며 대체 어떠한 곳인지 그 정체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인간의 발길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은 페리갈라. 그런데 1970년대 아제르바이잔의 레슬링 챔피언인 맘마드 다루도브가 이 페리갈라에 입성.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페리갈라의 실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페리갈라엔 총 5개의 방이 있었는데 2방은 안쪽에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3개의 방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리갈라 주변의 석회암이 마모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누군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길 또 왜 살아? 난 참 정말 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저길 또 들어가서 하는 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뷰가 좋잖아요. 약간 유배지 아니에요? 유배지? 유배질 누가 저리 화려하게 줘. 페리갈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지만 지형이 워낙 험한 탓에 이 종교적 건물일 것이다 혹은 감옥이다 하는 추측만 난무할 뿐 대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져있는 페리갈라. 그런데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페리갈라에 대한 한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점령, 페리라는 이름의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데요. 이에 페리는 칭기스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쌓고 칩거. 와. 하지만 몽골군이 절벽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자 페리는 스스로 성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 있나. 그래서 페리의 이름을 따서 페리갈라다.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요정의 성 페리갈라. 이 성이 지키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검을 가진 자는 죽는다. 일본 에도 시대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떠돌던 전설. 이 검을 가진 자는 모두 죽는다. 뭔가 근데- 저 되게 막 귀신이 씌었나 봐. 사연이 있나 보다. 전설 속 오싹한 검의 정체는 1500년대부터 도공 집단 무라마사가 만들어낸 무라마사 검입니다. 무라마사의 검들은 예리함과 실용성을 두루 갖춰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라마사 검의 또 다른 이름은 목숨을 뺏어가는 요도, 일명 저주의 검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전설이 생긴 것은 에도 시대를 연 초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도 무라마사 전설에 따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할아버지인 마스다이라 기요야스가 부하에게 살해당했을 당시 그때 무라마사 검에 의해 죽임당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친 역시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어이구. 같은 검으로요? 같은 검으로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다
그렇죠. 두 분 다 무라마사 검에 진짜? 살해당한 겁니다. 뭐 씌웠나 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식 역시 무라마사 검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 진짜? 그리고 본인 역시 무라마사 검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등 무라마사 검이 도쿠가와 가문에 재앙을 준다라는 전설이 전해졌고요.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선 무라마사 검 소지를 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혹시 진짜 도쿠가를 좀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검들을 만든 거예요? 원한이 있던지 아니면 뭐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도쿠가와 가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1651년에도 무라마사 검을 가진 또 다른 사무라이가 사망. 이에 이 검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저주의 검으로 악명을 떨쳤던 건데요. 야, 아니 그럼 누가 가지고? 가지기만 해도 죽는데. 근데 명검이니까. 저 시대의 무사들은 명검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라마사 검의 탄생 과정부터 오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뜨거운 온도에서 담금질 끝에 탄생하는 명검들과는 달리 이상하게 이 무라마사 검은 유난히 낮은 온도에서 탄생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정말 귀기가 서린 것은 아닐까요? 오. 근데 사실 뭐 워낙에 검도 많이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설들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악명을 떨친 게 아닐까요? 괜히 좀 덧붙여지기도 하고. 악명 높은 전설의 검 무라마사. 과거 많은 이들을 오싹하게 만든 이 요도는 이제 박물관에 봉인돼 있는데요. 다신 세상에 나올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7위 공개합니다. 네, 쭉 달리세요 그냥. 그렇죠! 그럼 오늘은 5위는 오도 못하는 거야?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가 사라졌나? 조 기자님은요,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 폼페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폼페이 미크로네시아도 모르겠고 폼페이도 모르겠는데요. 거기 이제 약간 조그만 섬 아니에요? 조그만 섬들 모여있는. 그 중에 하나. 어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요. 이 폼페이의 남동부 타멘섬 연안에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의 고대 해상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명 난마돌이라 불리는 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고대의 산호초 위에 건설한 인공섬들인데요. 와. 17세기까지 폼페이를 지배했던 사우델레 우르 왕조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 석조 궁전, 사원, 영묘 등 당대 찬란했던 문화를 짐작케 하는 방대한 규모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거를 바다 위에다 만들었다고? 어떻게? 대단하다 진짜. 이 난마돌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 난마돌은 길쭉하고 거대한 현무암 기둥을 최대 15m 높이로 쌓아 올려 축조되었는데요. 그렇게 축조한 인공 섬의 수가 무려 92개. 와. 가장 큰 인공섬은 사방 100m에 달합니다. 아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마돌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석조의 양은 자그마치 40만 톤. 대체 누가 이 엄청난 양의 돌들을 가져왔을까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바다에다 어떻게 저게 되지? 저희 바다가 잔잔한가요, 저희가? 잔잔한다 한들. 저 40만 톤의 돌을 어디서 가져왔나요? 어디서 가져올 거야 또. 그거 어디서 가져와? 자, 바로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난마돌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2세기 무렵부터 축조, 폼페이 섬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이 현무암으로 축조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폼페이 섬에서 이 난마돌까지의 거리는 무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떻게 그 무겁고 방대한 양의 돌들을 운반했는지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했죠? 무게도 무게인데 일단 이동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폼페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난마돌에 얽힌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쌍둥이 마법사인 올리시흐파와 올로소파가 신비한 주문을 외우니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부양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 전 여기 한 표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왜냐면 저거 말고는 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법으로 돌을 이렇게 뚝 끼워서 이렇게 이제 옮겨놨다. 그러면 말이 되죠. 어허. 네.
신비한 마법으로 형성됐다는 난마돌의 전설. 지금도 폼페이 원주민들은 이 난마돌의 신비한 영역이 깃들어 있다며 전설을 굳게 믿고 난마돌을 신성시한다는데요.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고대 해양 유적 난마돌. 그 신비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5일 공개합니다. 프랑스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두 기자님은 전설의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뭐 별로 안 믿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해저 도시가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로망을 선사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사라진 전설의 아틀란티스처럼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누가 봐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담고 적어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유물들은 1924년 프랑스 글로젤에서 농부 에밀 프라댕이 밭을 갈던 중에 발견한 지하 구조물에서 출토됐습니다. 의사이자 고고학자인 몰레와 함께 본격적인 발굴에 돌입한 결과 뼈에 새겨진 동물 그림, 가면 등이 추가로 발굴됐고요. 이들은 1925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젤의 유물은 최소 10,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곳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아 근데 신석기 시대 이제서야 허허. 돌 쓸 때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는 저쪽 그 중동 어디예요? 수메르. 그쪽에 그게 나온 걸로 추정하잖아요, 우리는. 청동기 시대인가요? 아 그래도 청동기. 신석기는 아니었던 거죠. 신석기는 아니, 석기 시대는 아니에요. 일단 저런 그 유물이 흔하게 나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짠가? 등장과 동시에 고고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글로젤의 유물. 이 엄청난 발견에 1926년 생제르맹 앙라이의 국립박물관의 관장인 살로몽 레이나흐가 글로젤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글로젤의 유물들은 조사한 결과 진품이 확실합니다. 신석기 유물에 선명히 새겨진 문자. 이것이 바로 초고대 문명, 이른바 글로젤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박물관장이 얘기했습니다. 박물관 관장이면 그래도 학자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고고학자시겠죠. 네, 뭔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글로젤에 직접 방문, 조사했던 유명 고고학자 앙리 브리유는요. 글로젤의 유물들은 대부분 위조한 것입니다. 잡지에 실린 선사시대 판화를 보고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요. 라고 주장. 글로젤 유물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학계의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누구는 진품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위조품이라고 하고 뭐가 진짜인 거죠? 야 근데 사실 1920년 되면 연대 측정도 안 됐을 거고 기술이. 지금은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수십 년간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글로젤의 유물, 희대의 역사적 발견인가 최악의 사기인가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런데 1993년 글로젤에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거석들을 발견, 글로젤 유물의 진위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해독 불가의 문자. 혹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초고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글로젤 문명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3위를 공개합니다. 수세기 동안 건재한 목탑의 비밀. 중국에서 현존하는 목탑 중 가장 높고 오래된 것으로 유명한 불공사 석가탑. 일명 응현 목탑은 높다. 높이가 67.31m입니다. 이런 높이임에도 무려 966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이 보존되고 있어 신비한 수수께끼로 통하는데요. 13세기 원나라 시절에 규모 6.5의 지진 발생했고요. 집 5,800채가 파괴되고 1,400여 명이 사망. 1926년엔 군벌 전쟁으로 200개가 넘는 포탄이 탑에 쏟아졌지만 쓰러지기는커녕 굳건함을 보였고요. 심지어 1950년대엔 두 번의 낙뢰에도
목조 건물인 응현목탑만은 멀쩡했습니다.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건재해온 응현목탑의 내진, 낭뢰, 방제, 방화 능력은 중국 내에서도 미스터리. 중국인들은 탑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진도 9.0은 놀라운데요. 아니 나무라며. 틀어지지도 않나? 그러니까. 한간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께서 탑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탑을 만든 노고를 치하하고자 탑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용왕과 불의 신을 보내셨다. 1966년과 1974년에 걸쳐 탑 내에서 2개의 치아를 발견. 조사 결과 이 치아가 바로 불치사리, 석가모니의 치아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전설 속 불치사리의 성스러운 힘이 탑을 보호한다고 전해진 겁니다. 와. 그리고 응현목탑을 지켜준다는 전설 속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응현 지역 전설에 따르면 탑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보호주, 구슬이 존재. 불구슬은 천둥과 폭격을 막고, 물구슬은 홍수에서 탑을 보호하고, 먼지구슬은 먼지로부터 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000년을 버틴 미스터리한 목탑.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전설 속 보물들의 성스러운 힘이 재난으로부터 탑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